오늘은 먼델 플레밍 모형, 케인지안 경제학에 기초하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 케인지안 경제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ISLM 얘기를 잠깐만 하고, 이 ISLM 커브에 의해서 총 수요가 이제 결정된다는 얘기인데, IS는 재화와 용역 시장의 집합 균형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점이고, LM선이라고 그러면 통화시장의 균형점인데요. 이게 이제 IS 커브를 유도하는 과정인데요. 만약에 금리가 올라서 계획된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로 인해서 케인지안 크로스라고 하는 것이 요점에서 요점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 국민소득이 줄어들고, 금리가 내릴 때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커브고, 이것이 재화와 용역시장의 균형점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리와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IS 커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M 커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통화시장의 통화 수요고, 이게 통화 공급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국민소득이 늘게 되면 통화 수요가 L에서 L 다시가 되나요? 이 커브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금리가 R1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늘면 통화 수요가 늘게 되고, 그래서 L 커브가 L 다시 커브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 결과 금리가 상승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 소득이 늘 때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그 효과를 초래하잖아요. 국민 소득이 늘었을 때 이 통화시장의 균형을 통해서 국민 소득이 늘었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균형점들을 이어준 커브가 바로 LM 커브고, 통화시장의 금리와 국민 소득 간의 균형점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소득이 늘면 금리도 늘고, 소득이 줄면 금리도 줄고. 그래서 이 IS와 LM 커브를 같이 이제 만들면 Aggregate Demand Curve, 총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IS 커브랑 관련된 등식이 바로 이런 등식이고요. LM 커브랑 관련된 등식이 바로 이런 등식이다. 여기서 이제 지금 이거는 폐쇄 경제를 보는 것인데, IS 커브, 개방 경제를 우리가 감안하면 IS 커브에 순수출이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LM 커브는 금리에는 영향을 받지만 환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이 먼델과 플레밍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케인지안 경제학을 ISLM 모형을 개방 경제로 확장시키면서 이 환율 결정하는 얘기도 하고, 동시에 이게 변동환율제, 고정환율제에 어떤 정책들이 유효한지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델 플레밍 모형은 ISLM 모형을 개방 경제로 확장시키면서 중요한 두 가지 가정을 하거든요. 하나는 스몰 오픈 이코노미고, 또 하나는 퍼펙트 캐피탈 모빌리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여기 매개 변수가 지금 금리도 있고 환율도 있고 그러는데, 두 개가 매개 변수로 같이 움직이면은 이게 분석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가정을 통해서 스몰 오픈 이코노미와 퍼펙트 캐피탈 모빌리티를 통해서
금리는 주어진 값으로 픽스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금리를 그냥 받는 거예요. 국제금리 가격을 왜 그 완전 경쟁 가격을 하면 가격을 주어진 값으로 받는 것처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스몰 오픈 이코노미를 가져가면서 국제금리를 주어진 값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R이 픽스가 됩니다. R이 픽스가 되다 보니까 변하는 그 변수가 환율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LM 곡선은 아까 이자율의 영향을 받고 환율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E는 이제 명목 환율입니다. 간접 환율로 표시된 명목 환율. LM 커브는 환율과 상관이 없으니까 수직선으로 나오고, IS 커브는 개방 경제 체제 하에서 여기 이제 순수출이 더 붙잖아요. 근데 이 순수출은 이 환율의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순수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오를 때 순수출이 줄고,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고, 순수출이 주는 것만큼 국민소득도 줄겠죠. 그죠?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 그것만큼 순수출이 늘면서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그래서 IS 커브는 이렇게 우하향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LM 커브는 환율과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수직선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이 둘이 만나서 명목 환율을 결정한다. 오케이? 이게 이제 먼델 플레밍 모형의 툴이에요. 이걸 가지고 변동 환율 시스템을 본 겁니다. 변동 환율 시스템에서는 결과적으로 재정 정책은 효과가 없고 통화 정책만 효과가 있다는 건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재정 정책은 IS 커브를 재정 확장을 정부가 지출을 늘리든지 또는 세금을 줄이든지 하면서 IS 커브를 파란 선에서 빨간 선으로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면, 자 보세요. 정부 지출은 늘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은 그대로죠. 왜 그대로냐면 그 과정에서 환율이 늘었어요. 환율이 늘으면서 정부 지출 늘은 것만큼 환율이 늘면서 명목 환율이 늘면서 순수출을 줄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트 효과는 전체적으로 국민소득은 제로라고 보는 거예요. 일종의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인데,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나 감세 정책에 의해서 IS가 이렇게 밖으로 늘어나면 환율을 올린다. 환율 늘어나는 것만큼 순수출이 줄어들면서 네트 효과는 제로가 돼서 재정 정책은 그 효과가 변동 환율 시스템 하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왼쪽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통화 정책은 LM 커브를 이제 통화량을 늘리는 경우 LM 커브가 파란 선에서 빨간 선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환율이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국민소득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LM 커브가 오른쪽으로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LM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되면 환율도 떨어지고 순수출이 늘고 전체적으로 국민소득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변동 환율 제도 하에서 재정 정책은 효과가 없지만 통화 정책은 효과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고정 환율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고정 환율 시스템이라는 것은 고정 환율이 유지가 되는 그런 환율 제도잖아요. 그 경우는 재정 정책은 거꾸로 효과가 있는데 통화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완전히 조금 전과 다른 결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재정 정책이 IS 커브가 파란 선에서 빨간 선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재정 IS 커브가 파란 선에서 빨간 선으로 늘어나면 환율이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가는데 지금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LM 커브 통화량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IS 커브가 늘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고정 환율 유지를 위해서 LM 커브도 늘어나 주니까 정부 지출로
트리거가 된, 시작된 또는 세금을 줄이는 그런 식의 재정 정책은 효과가 있는 식으로 나타나죠. 왜?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되니까. LM 커브도 늘었지 않습니까? LM 커브 늘어나는 거는 고정 환율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재정 정책은 고정 환율 제도 하에서 효과가 있다.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통화 정책은 LM 커브를 통화량을 늘렸다 그러면은 파란 선이 빨간 선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돼요? 환율이 떨어지죠. 명목 환율이. 근데 고정 환율제 하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수준의 환율 유지가 돼야 되니까 다시 통화 수축이 되면서 통화 정책은 쓸 수가 없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정 환율 시스템 하에서는. 그래서 고정 환율 시스템 하에서 통화 정책은 효과가 없고 재정 정책은 효과가 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고정 환율 시스템은 fixed exchange rate 시스템이잖아요. 그 fixed와 재정 정책 fiscal policy는 fixed, physical 이게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해라는 얘기고, 변동 환율제 하에서는 통화 정책이 유효한데 그걸 기억하는 방법이 floating money, 돈은 돌고 도는 거다를 영어식으로 floating money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floating money를 기억하면 고정 환율 시스템 하에서는 고정 환율 시스템을 영어로 floating exchange rate 시스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monetary policy 통화 정책이 유효하니까 기억하는 방법이 floating money, 그래서 floating 변동 환율 시스템 하에서는 money 통화 정책이 유효하다는 식으로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정리한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